안녕하세요. 우리 몸이 수십억 개의 아주 작은 기계들로 꽉 찬 거대한 공장이라는 거 상상해 보셨나요? 이 기계들을 만들고 움직이고 또 고치기까지 하는 만능 일꾼이 있는데요. 바로 생명의 마스터 분자, 단백질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만약 우리 몸이 진짜 정교한 기계라면 그 심장을 뛰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핵심 부품들은 과연 뭘까요? 기어, 전선, 모터 같은 것들이요. 놀랍게도 그 답은 딱 하나로 통일됩니다. 바로 단백질이죠. 우리 머리카락 한 올부터 근육, 면역체계까지 생명이 작동하는 모든 현장에는 이 작은 거인들이 있답니다. 그럼 단백질이 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마스터 분자라고까지 불리는 걸까요? 얘네들은 그냥 단순한 부품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건축가이자 생명의 화학 반응을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뭐랄까,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진정한 행동대장의 셈이죠. 맞아요. 단백질은 정말 우리 몸의 숨은 영웅이에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효소도 단백질이고요. 온몸에 산소를 배달하는 헤모글로빈, 외부 침입자랑 싸우는 항체까지 전부 다 단백질입니다. 말 그대로 단백질 없이는 생명이란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나 중요한 단백질이라는 거대한 건축물,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모든 위대한 구조물이 그렇듯이 단백질 역시 아주 작은 기본 벽돌들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생명의 20가지 벽돌, 아미노산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미노산은요, 단백질을 만드는 레고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화학적으로는 카복실기랑 아미노기를 가진 작은 분자인데 중요한 건 이 작은 블럭들이 수백, 수천 개가 모여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와 기능의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모든 아미노산은 공통된 뼈대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아미노기랑 카복실기라는 부분이죠. 근데 진짜 마법은 세 번째 부분, 바로 이 곁사슬이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 곁사슬이 20가지 아미노산 각각의 개성과 성격을 결정하는 뭐랄까 고유한 신분증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자연에 있는 이 20가지 아미노산은요, 마치 알파벳 26글자 같아요. 이 글자들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될 수도, 전쟁이라는 거대한 서사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어떤 아미노산을 어떤 순서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근육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순서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우리 몸이 이 20가지 알파벳 중에 11개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9개는 이건 반드시 외부에서, 즉 음식을 통해서 공급받아야만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고기나 콩,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고 이 9가지를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20종류의 벽돌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 벽돌들을 강력한 시멘트로 붙여서 길고 튼튼한 사슬을 만들 차례죠. 단백질 건설의 다음 단계, 펩타이드 사슬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미노산들을 서로 연결하는 이 특별한 접착제의 이름은 바로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한 아미노산의 카복실기랑 다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가 만나서 만들어지는데 이 결합이 어찌나 강력한지 길고 안정적인 단백질 사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단백질 사슬은요, 아무렇게나 만들어지지 않아요. 항상 정해진 방향이 있습니다. 자유 아미노기가 있는 N말단에서 시작해서 아미노산을 하나씩 착착 붙여나가고 자유 카복실기가 있는 C말단에서 끝나요. 마치 우리가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과 같은 약속인데 이게 단백질의 정보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펩타이드 결합 말고 또 다른 특수 접착제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황화 결합이라는 건데요. 시스테인이라는 특정 아미노산 2개가 만나면 마치 스테이플러로 꽉 찍는 것처럼 사슬의 서로 다른 부분을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고정 장치가 단백질의 최종 모양을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자, 이제 진짜 마법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방금 우리가 만든 길고 단순한 아미노산 목걸이가 어떻게 스스로 접히고 꼬이고 뭉쳐서 생명을 움직이는 정교한 기계로 변신하는지 단백질 구조의 4가지 레벨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차 구조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쭉 나열되어 있는가, 그 서열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단백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설계도고, 뭐랄까, 단어를 이루는 철자의 순서 같은 거죠. 이 순서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자, 2차 구조는 이 긴 사슬이 부분 접히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대표적으로 2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용수철처럼 뱅글뱅글 꼬인 알파나선 구조. 또 하나는 사슬들이 나란히 놓여서 병풍처럼 착착 접힌 베타 병풍 구조입니다. 둘 다 수소결합이라는 힘으로 안정화돼요. 그리고 3차 구조, 드디어 이 단백질 사슬 전체가 하나의 완벽한 입체 조각품이 되는 단계입니다. 물을 싫어하는 부분은 안쪽으로 쏙 숨어버리고 플러스랑 마이너스 전하를 띤 부분은 자석처럼 착 달라붙고 이런 여러 힘들이 작용해서 비로소 단백질 고유의 독특하고 기능적인 3차원 모형이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차 구조는요, 잘 만들어진 여러 개의 단백질 부품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조립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4개의 단백질 조각이 합체해야 비로소 산소를 운반하는 완벽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4단계나 거쳐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백질의 세계에 딱 하나의 아주 중요한 황금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 이 간단한 원리가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는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겸상적혈구 빈혈증이에요. 보세요. 수백 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헤모글로빈 단백질에서 딱 6번째 아미노산 하나가 물을 좋아하는 성질에서 물을 싫어하는 성질로 바뀐 것뿐이에요. 근데 이 작은 변화가 적혈구 모양을 나처럼 완전히 뒤틀어버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서열의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결과를 낳는다. 단 하나의 오타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는 없겠죠. 그럼 반대로 이 정교한 구조가 파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변성이 일어납니다. 열이나 아주 강한 산성 같은 외부 충격 때문에 단백질이 자기 고유의 3차원 구조를 잃어버리고 당연히 기능도 잃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달걀 프라이를 할 때 투명했던 흰자가 하얗고 단단하게 변하는 거, 그게 바로 단백질 변성 현상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아주 작은 아미노산에서 시작해서 생명을 움직이는 거대한 단백질 기계가 조립되기까지 정말 놀라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이거예요. 단순한 아미노산 서열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기계가 되기까지 모든 단백질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 임무에 대한 청사진은 바로 그 구조 안에 전부 새겨져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과학자들은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수조 가지가 넘는 단백질 조합이 가능하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그중에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이 광활한 가능성의 우주 속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기능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